회장님, 지금 그 계약서 번역이 틀렸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회사를 통째로 잃습니다. 아니, 청소부 주제에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회장님, 저는 그 서류가 프랑스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압니다. 태영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백억 원대 유럽 투자 계약 서명식,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한 여성이 무릎 꿇고 강민호 회장의 구두를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년필 끝이 계약서 위에서 멈췄죠. 수백억짜리 기업의 운명이 이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청소부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24시간 전 새벽 4시 태영그룹 본사 건물 지하 직원 출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박소연 32살. 낡은 청소복을 입고 무거운 청소도구를 끌며 복도를 걸었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경비원은 박소연의 출입증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복도 자판기 앞에 선 소연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1,000원이 모자랐습니다. 소연은 화장실로 가서 찬물을 마셨어요. 새벽부터 오후까지 청소,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 16시간을 일했지만 두 딸의 학원비를 대기엔 늘 빠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소연은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밑창이 거의 닳았고 발가락이 찢어져 있었어요. 다음 달 꼭 사야 하는데 큰딸 학원비가 먼저일 거였죠. 문이 열리고 고급 양복 입은 남자 둘이 탔습니다. 한 남자가 소연의 청소도구를 밀쳤습니다. 비켜봐요. 소연은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두 남자는 골프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소연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문을 연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파에서 강민호 회장이 자고 있었거든요. 60대 후반에도 밤새 일하다 쪽잠을 청한 모양이었습니다. 책상엔 서류 더미와 식은 커피, 먹다 만 샌드위치가 있었어요. 소연은 청소기 대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소음으로 회장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바닥을 쓸던 소연의 시선이 책상 위 서류에 멈췄습니다. 프랑스어 계약서였어요. 습관적으로 훑어보다 철자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틀렸네.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회장 서류를 본다고 뭐라 할까 봐요. 하지만 중요한 계약서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3페이지 PARTENARIAT 오타입니다. 메모지를 서류 옆에 붙이고 소연은 조용히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소연은 청소도구를 밀고 부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패에는 강준혁 부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민호 회장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소연은 놀랐습니다. 회장실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책상 위는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고 서류 한 장도 삐뚤어진 게 없었습니다. 소연은 먼지를 털며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강민호 회장과 강준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회장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강준혁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 다른 액자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어요. 경영 세미나 단상의 선 강준혁. 하지만 뒷배경엔 항상 형인 강민호 회장이 있었죠. 책상을 닦던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지통에 찢어진 종이가 보였거든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프랑스어였어요.
숫자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궈지션, 인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소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몸을 숨겼습니다. 강준혁의 목소리였어요. 형은 프랑스어를 못 읽어. 계약서 내용을 바꿔도 절대 몰라. 프랑스어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투자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회사 매각이야. 서명만 받으면 회사는 내 거야. 평생 형 그늘에서 살았어. 이젠 내 차례야. 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실장이 다 준비했어. 내일 서명식이야. 형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 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소연은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사를 형한테서 빼앗으려고 소연은 찢어진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부회장실로 돌아온 소연은 책상 서랍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겉면에 프랑스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USB를 꺼내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어요. 장영식 실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연을 쏘아봤죠. 청소부 뭐 하는 거야? 소연은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먼지 닦고 있었습니다. 장 실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청소는 빨리 끝내고 나가. 여긴 함부로 건드릴 곳이 아니야. 소연은 고개 숙이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뒤를 보니 장 실장이 서랍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새벽 6시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소연은 모퉁이에서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USB였어요. 강준혁이 떨어뜨린 게 분명했죠. 소연은 재빨리 주워 주머니 깊이 넣었습니다.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청소하는 척 컴퓨터를 켰어요. USB를 꽂자 파일들이 떴습니다. 프랑스어 계약서, 송금 내역서, 이메일. 소연은 급히 프린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출력물을 챙기고 USB를 뺐습니다. 청소 도구함으로 뛰어갔죠.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걸레를 꺼냈습니다. USB와 서류를 그 걸레로 여러 겹 감쌌어요. 도구함 맨 밑바닥, 더러운 걸레들 사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여길 뒤지진 않을 거야.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하지? 경찰? 청소부 말을 누가 믿을까? 오후 7시 소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투룸빌라. 4학년 큰딸 지민이가 책을 읽고 2학년 작은 딸 지우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연은 딸들을 안았어요. 엄마, 오늘 영어 퀴즈 1등 했어요. 소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엔 통역사였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박소연 씨,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짓 하셨죠? 장영식 실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USB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침묵.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따님들 학교 알고 있습니다. 세빛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죠? 소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감히 내 딸들을. 문자가 왔습니다. 동영상. 학교 앞 사거리에서 지민이와 지우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뒤로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따라갔습니다. 입 다물면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계속 나서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할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회사 후문으로 오십시오. USB 가져오시고 안 오시면 따님들 안전을 보장 못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지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넘기면 회사는 강준혁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딸들을 지켜야 했어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딸들을 지킬 방법은?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린다면? 하지만 청소부가 감히 회장을 어떻게 만나지? 내일이 서명식이라고 했어. 시간이 없어.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서명식에 가야 해. 어떻게든 회장님께 알려야 해. 다음 날 오전 10시 태영그룹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프랑스 투자사 대표단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민호 회장과 강준혁 부회장이 단상에 앉았어요.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준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연은 뒤편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채였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프랑스 대표가 일어나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영그룹 인수를 환영합니다. 경영권이 우리에게 이전됩니다. 통역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측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거짓 통역이야. 강준혁이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형님, 서명하시죠. 회장이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꽃병을 쏟았어요. 회장 구두에 물이 튀었습니다. 소연은 단상으로 뛰었습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무릎 꿇고 구두를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통역이 틀렸습니다. 저건 투자가 아니라 매각 계약입니다. 프랑스어 원본을 확인하세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서명 순서가 되었습니다. 강준혁이 재촉했어요. 형님, 모두가 기다립니다. 회장이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서류에 닿기 직전 손을 멈췄어요. 서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준혁이 당황하며 형님인 회장에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형님, 아니 회장님, 지금 여기에 바로 사인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서명 안 한다는데 무슨 문제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어섰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준혁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하지만 강민호 회장은 이미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댔어요. 장영식 실장이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일단 막았어.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강민호 회장실. 소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 담당 박소연입니다. 비서가 소연에게 말합니다. 회장님이 찾으셨습니다. 소연은 놀랐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오늘 서명식에서 내게 뭐라고 했지? 통역이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네가 프랑스어를 안다는 건가? 네. 외교부 동시통역사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통역사가 왜 청소를? 남편 사업 실패로 빚이 생겼습니다. 두 딸을 키우며 일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통역이 정확히 뭐라고 했나? 인수와 경영권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역사는 파트너십이라고 했어요. 회장은 계약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읽어보게. 소연은 침착하게 읽었습니다. 1조. 태영그룹 모든 지분을 프랑스 벤투르에 양도한다. 2조. 경영권은 즉시 이전되며
기존 경영진은 해임된다. 됐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이걸 내게 알려주려 했나? 옳지 않은 일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밤새 일하시면서도 직원 이름을 기억하시잖아요. 청소부인 저한테도 고맙다고 하셨고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증거가 더 있나? USB가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이메일도요. 가져올 수 있겠나? 네. 하지만 제 딸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장영식 실장이 제 딸들 학교를 미행하고 협박했습니다.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팀장 당장 들어오게. 경찰에 연락해. 박소연 씨 따님들 보호해야 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내일 긴급 이사회를 열겠네. 그때 자네가 증거를 보여주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며 창밖을 봤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딸들도 지키고 옳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진실이 밝혀질 거야. 다음 날 오전 9시 긴급 이사회.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강민호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박소연 씨, 전 외교부 통역사입니다. 어제 서명식 통역이 조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두 계약서가 떴습니다. 왼쪽은 투자 계약, 오른쪽 프랑스어 원본은 매각 계약입니다. 소연이 나왔습니다. 지분 전체 양도, 경영권 이전, 경영진 해임. 이것은 회사 매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USB에는 강준혁 부회장과 프랑스 투자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이메일과 송금 내역이 떴습니다. 강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청소부가. 소연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외교부 인증 자격증이 있습니다. 녹음을 들어보시죠. 강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은 프랑스어를 못 읽어. 서명만 받으면 내 거야. 평생 형 그늘에서 살았어. 소연이 통역했습니다. 이사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준혁, 내가 정말? 강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 평생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50년 일군 회사를 팔려 했나? 죄송합니다. 인정은 훔치는 게 아니라 얻는 거다. 보안팀이 강준혁과 장영식을 데려갔습니다. 회장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회사가 없었을 거야. 무엇을 원하나?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통역팀에서 일하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소연은 생각했어요. 옳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빛이 보이는구나. 회의실을 나서며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새 직장을 구했어.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 엄마 목소리에서 지민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후 태영그룹 본사. 박소연이 정장을 입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출입증 통역팀 팀장. 소연 팀장님, 오늘 미팅 준비됐죠? 네. 복도에서 청소하는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소연은 멈췄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청소 직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소연이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회의실. 강민호 회장과 유럽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통역했어요. 회의 후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오늘
자네가 회사를 구한 날이었지. 네. 왜 그랬나? 조용히 살 수도 있었는데. 소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외교부 선배가 그러셨어요. 통역사는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거짓이 진실을 가리면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덕분에 회사는 더 성장했네. 준혁이 교도소에서 면회하고 왔네. 많이 반성하고 있더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제란 게 그런 거 아니겠나? 미워도 끝내 잊을 수 없는. 용서하실 건가요? 모르겠네. 시간이 필요하지. 소연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액자가 있었어요. 딸들과 찍은 사진. 엄마. 지민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장래희망 발표했어요. 엄마처럼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요.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1년 전 더러운 걸레 속에 USB를 숨기던 그날. 두려웠지만 옳은 일을 했죠. 복도 저편에서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녀를 향해 다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소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빛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소연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배달원이든 식당 직원이든 그 누구라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박소연은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옳은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딸들을 협박당하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택했죠. 그리고 그 용기가 한 회사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우리 주변에도 박소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침묵할 것인가, 용기를 낼 것인가. 그때 기억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진솔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